지원아, 너 오늘 아침 네이버 뉴스 봤어? 지금 카카오톡 한국 파이오니어 커뮤니티가 완전히 뒤집어졌어. 나 방금 베트남에서 온 영상 하나 보고 식은땀이 다 나더라. 이건 진짜 대박 사건이야. 안녕하세요, 민호 오빠,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오빠, 진정하세요. 아침부터 왜 해커한테 지갑이라도 털린 사람처럼 허둥지둥이에요. 도대체 베트남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서울의 베테랑 파이오니어인 오빠가 이렇게 호들갑이야. 호들갑 안 떨게 생겼어. 너 내 성격 알잖아. 난 언제 파이가 업비트나 빗썸에 상장돼서 원화로 바꿀 수 있을지만 보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것 좀 봐. 우리 금융위원회 FSC가 간단하게 하나하나 따지고 있는 동안 베트남은 벌써 저만치 앞서가고 있다고. 방금 뉴스를 봤는데 베트남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더 이상 모호하게 금지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경제를 키우려고 관리하겠다는 거야. 아, 오빠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네요.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 및 디지털 사회 발전에 관한 최신 전략 업데이트 말하는 거죠? 정확해. 세상에, 난 베트남이 그냥 파이 채굴하는 사람만 많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빨리 열릴 줄은 몰랐어. 생각해봐. 만약 베트남이 한국보다 먼저 가상자산 사용을 합법화하면 우리의 크립토 강국 지위가 흔들리는 거 아니야? 난 지금 파이 생태계의 돈이랑 프로젝트들이 죄다 420 호치민으로 하노이로 몰려가고 이 추운 서울은 버려질까 봐 걱정돼. 한국 파이오니어 요림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 나중에 파이 쓰려면 베트남 가는 비행기 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아주 흥미롭고 현실적인 질문이네요, 민호 오빠. 사실 한국 사람들이 뒤처질까봐 두려워하는 것, 흔히 포모라고 하죠? 는 근거가 있어요. 하지만 공포에 떨기보다 본질을 봐야 해요. 베트남에서 온 뉴스는 슬픈 소식이 아니에요. 반대로 한국 시장에 엄청난 기폭제가 될 신호탄이에요. 기폭제? 그게 무슨 소리야? 난 그냥 늦을까봐 걱정되는데. 너도 알잖아. 우리 한국 사람은 뭐든 빨리빨리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 옆집이 먼저 달리는 거 보니까 속이 타들어간다니까. 오빠랑 청취자분들 이해하기 쉽게 딱딱한 법률 용어 빼고 설명해 줄게요. 파이 네트워크가 오픈 메인넷을 향해 큰 걸음을 내딛는 지금 베트남이 가상자산 법적 프레임워크를 추진한다는 건 두 가지 생존과 직결된 의미가 있어요. 첫째, 아시아에 안전한 테스트베드가 생긴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나 유럽은 규제가 엄청 세고 우리 한국도 돌다리 두들겨보고 건너잖아요. 근데 젊은 인구 많고 암호화폐 채택률 세계 최상위권인 베트남이 법적 문을 열면 거기가 파이를 실제로 가장 많이 쓰는 시장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들이 다 거기로 모인다는 거야? 맞아요. 파이 생태계의 D앱들, 탈중앙화 앱들 같은 전자상거래, 여행, 디지털 서비스 같은 것들은 법적 가이드라인이 명확한 곳에서 먼저 발전하려고 할 거예요. 베트남이 초록불을 켜주면 파이 결제를 받는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기겠죠? 그건 전 세계에 증명하는 거예요. 파이는 가치 없는 코드가 아니라 진짜 돈이다 라고요. 둘째, 이게 오빠한테 중요한 건데 이 사건은 한국의 입법자들에게 여감력을 줄 거예요. 여감력? 좀 더 자세히 말해봐. 솔깃한데? 오빠, 우리 한국 사람 경쟁심 알잖아요. 우린 특히 기술 분야에서 뒤처지는 거 못 참죠. 베트남이 파이 같은 디지털 자산의 개방적인 덕분에 자원과 자본,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걸 보면 한국 정부도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규제를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오빠가 본 그 영상 정보는 중요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어요. 베트남이 가상자산을 법적으로 소유권이 보호되는 자산으로 재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동안 파이는 가짜다, 잃어버려도 보상 못 받는다 라며 떠돌던 퍼드, 공포조성을 박살내는 거죠. 한 나라가 인정하면 다른 나라들도 참고하게 되는 선례가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베트남이 실험용 쥐, 아니 말이 좀 그러네. 베트남이 용감한 개척자 역할을 하는 거네. 걔네가 성공하면 한국도 따라 배워서 더 빨리 문을 열 테고.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베트남과 한국의 노드 커뮤니티는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이 두 마켓은 파이 네트워크라는 마차의 양쪽 바퀴예요. 한쪽 바퀴에 법적 윤활유가 발라지면 마차 전체가 더 빨리 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소식은 오빠 파이 지갑에 있어서 엄청난 호재인 셈이죠. 네 말 들으니 좀 안심이 된다. 근데 지원아, 말은 바로 해야지. 난 여전히 그놈의 김치 프리미엄이 걱정돼. 알지? 한국 비트코인 값이 세계 시세보다 항상 10% 정도 비싼 거. 만약 베트남 사람들이 싼 값에 파이로 물건 사고 팔고 난리 났는데 우린 여기서 비싸게 팔겠다고 꽉 쥐고만 있다가 나중에 한국 사람들이 상투 잡는,
늦게 들어오는 꼴이 돼서 베트남 사람들한테 비싸게 파이 사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제가 오빠한테 경고하고 싶은 심리적인 사혈, 치명적 약점이에요. 파이 네트워크에서의 김치 프리미엄 이야기는 비트코인과 완전히 달라요. 이걸 제대로 이해 못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단기적인 탐욕 때문에 선두 자리를 몽땅 뺏길 수도 있어요. 지원아, 너 사열이라고 하니까 소름 돋는다. 한국에서 크립토 하면 김치 프리미엄이잖아. 업비트 비트코인이 50% 비싼 거 모르는 사람 없지. 난 그게 당연히 이득인 줄 알았는데 베트남 사람보다 파이를 원화로 비싸게 팔면 우리가 더 똑똑한 거 아니야? 그건 낡아빠진 투기 시장 마인드예요, 민호 오빠. 정신 차리세요. 파이 네트워크에서는 게임의 법칙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까 우리가 본 베트남 정보를 다시 보세요. 그들은 우리처럼 파이를 법정화폐 피앗으로 던지기 위해 기다리지 않아요. 그들은 상품 경제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파이로 땅을 사고 차를 사고 농산물과 서비스를 교환하고 있다고요. 그들은 실가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원화로 바꿔서 그 돈으로 물건 사나 걔네가 파이로 사나 뭐가 달라? 포지션이 완전히 다르죠. 만약 우리 한국 사람이 상장가만 쳐다보며 팔 생각만 한다면 우리는 가진 파이를 다 잃게 될 거예요. 반면에 베트남 생태계는 물물 교환을 통해 파이를 자기들 쪽으로 빨아들이고 있어요. 2027년을 상상해 보세요. 파이가 국경 없는 여행과 무역의 공용화폐가 됐을 때를요. 그때 오빠가 다낭에 놀러 가거나 베트남 커피를 수입해서 팔고 싶으면 무조건 파이가 있어야 해요. 근데 그때 오빠 지갑에 파이가 있을까요? 아니면 2026년에 원화로 다 팔아치웠을까요? 네 말은 그때 가서 내가 원화 주고 파이를 비싸게 다시 사야 한다는 거야? 정답. 그게 바로 역 김치 프리미엄이에요. 오빠가 오늘 헐값에 판 자산을 나중에 비싼 값에 되사야 하는 거죠. 베트남 커뮤니티는 상품 거래에 대해 31만 4,159달러 같은 아주 높은 합의 가치를 형성하고 있어요. 근데 오빠는 지금 암시장에서 몇십 달러, 몇백 달러에 팔고 싶어서 안달이잖아요. 누가 더 똑똑한 걸까요? 베트남 사람들은 자산을 축적하고 있고 우리는 자산을 유출하려고 노리고 있는 꼴이에요. 아이고, 네 말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드네. 난 내가 상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잡아먹히기 직전인 피라미였구나. 어쩐지 부산 친구 놈들이 요즘 조용하다 했더니 뒤로는 싼값에 파이 긁어모으고 있었어. 걔는 이 시나리오를 무서워했던 거구나. 맞아요. 한국 시장 특유의 한탕주의 심리에 속지 마세요. 파이 게임은 마라톤이에요. 생태계가 완성될 때까지 파이를 쥐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재벌이 되는 겁니다. 알았어. 경제 마인드는 내가 졌다. 근데 기술력은 우리 한국이 만만치 않잖아. 인터넷 속도 세계 1등이고 PC방 컴퓨터 사양은 괴물급이라고. 노드 돌리는 건 한국이 베트남 압살하는 거 아니야? 오빠 또 방심해네. 화면에 있는 블록체인 데이터 직접 보세요. 맞아요. 한국은 네트워크 인프라랑 하드웨어에서 엄청난 이점이 있어요. 서울이나 경기도 노드들은 가동률이 엄청 높아서 끊기는 일이 없죠. 이건 저래를 검증하는 슈퍼노드가 되기 위한 골든 스탠다드예요. 그렇지. 내가 말한 게 그거야. 메이드 인 코리아는 역시 명품이지. 근데 옆에 그래프 좀 봐요. 베트남 노드 숫자가 우리 턱 밑에까지 쫓아왔고 심지어 총 활성 노드 수에서는 한국을 추월할 때도 있어요. 베트남 커뮤니티는 무서운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바로 끈기와 쪽수예요. 그들은 중고 컴퓨터부터 저가형 조립 PC까지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대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 노드를 깔고 있어요. 많기만 하면 뭐해. 질이 중요하지. 블록체인에서는 탈중앙화가 핵심이에요. 베트남처럼 노드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네트워크가 더 안전하고 공격받기 어려워져요. 한국이 빠른 속도로 척추 역할을 한다면 베트남은 넓게 퍼진 근육 역할을 하는 셈이에요. 지금 물밑 경쟁이 엄청 치열해요. 많은 베트남 파이오니어들이 한국 사람한테 슈퍼노드 자리 안 뺏기려고 컴퓨터 사양 업그레이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터넷 빠르다고 자만해서 공부 안 하고 노드 관리 대충 하면 한국의 노드 1위 자리도 언제든 베트남한테 뺏길 수 있어요. 큰일 났네. 나 노드 컴퓨터 방구석에 처박아두고 일주일 동안 쳐다보지도 않았어. 우리 집 광램만 믿고 있었는데 네 말 듣고 나니 오늘 밤 당장 먼지 털고 윈도우 다시 깔고 선풍기라도 하나 더 달아줘야겠다. 이웃한테 질 순 없지. 바로 그 정신이에요. 두려워하는 대신 베트남의 부상을 한국 파이오니어들이 더 프로페셔널해질 자극제로 삼으세요. 우린 돈도 있고 기술도 있어요. 하지만 베트남 커뮤니티의 저 끈질긴 믿음과 열정은 배워야 해요. 한국의 인프라와 베트남의 커뮤니티가 합쳐지면 파이 네트워크를 전 세계로 쏘아 올릴 발사대가 될 거예요.
동기부여가 되는 건 좋은데 지원아, 현실적인 쓴맛 좀 보자. 너도 우리나라 특금법,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얼마나 숨막히는지 알잖아. 거래소가 영업하려면 ISMS 인증 받아야지. 실명 계좌 연동해야지. 장벽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과연 파이 네트워크가 이 좁은 문을 뚫고 한국에서 오픈 메인넷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잡코인들처럼 문턱에서 컷당하는 거 아니야? 오빠, 아주 정확한 포인트를 짚었어요. 한국의 특금법은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걸음망인 게 맞아요. 하지만 이 희망적인 부분을 봐야 해요. 파이 네트워크는 주인 없는 익명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첫째, 파이의 KYC 절차는 엄청나게 엄격해서 심지어 한국 시중은행의 요구 조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이건 정부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적용하는 트래블 룰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요. 기술적으로 보면 파이는 이미 제도권 시장에 진입할 통행증을 준비해둔 셈이죠. 하지만 법적인 게 KYC만 있는 건 아니잖아. 세금 문제나 환전 문제는 어떡하고? 바로 여기서 베트남 효과가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한국의 거대 무역 파트너이자 관광 파트너인 베트남이 파이에 대해 문을 열기 시작하면 두 나라 사이의 자금 흐름에서 파이 결제 수요가 폭발할 거예요. 생각해봐요. 한국 수출 기업이 베트남에 물건을 파는데 베트남 파트너가 빠르고 수수료 싸고 국경 장벽 없는 파이로 결제하겠다고 제안해요. 그럼 한국 정부가 안 돼, 우린 규제해야 하니까 기업 너네가 손해봐 라고 할까요? 절대 아니죠. 국제 경쟁 압력 때문에라도 금융위원회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파이를 위한 특수 메커니즘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우린 지금 경제 외교가 내부 장벽을 무너뜨리는 기회를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면 배는 뜬다는 거네. 베트남이 열면 한국도 마냥 닫고 있을 순 없지. 일리가 있어. 그럼 오픈 메인넷 때도 정부가 호루라기 불 걱정은 없겠네. 맞아요. 하지만 이론은 이론이고 실제 민심이 어떤지가 중요하죠. 자, 지금 팟캐스트를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물어볼까요? 좋아. 이번엔 내가 진행할게. 자, 전국의 파이오니어 여러분, 우리 아재들 그리고 오빠들 댓글로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가정, 내일 당장 오픈 메인넷이 터졌습니다. 여러분이 인천공항에서 베트남 다낭으로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비행기표, 호텔, 해산물 식당까지 지갑에 있는 파이로 100% 결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파이는 아까워서 꽉 쥐고 있고 그냥 신용카드로 원화 결제하시겠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하나 더 추가할게요. 여러분은 파이의 가치를 얼마로 보시나요? 베트남 커뮤니티는 31만 4,159달러를 외치고 있어요. 우리 한국 분들은요? A. 베트남과 동조한다. 31만 4,159달러. B. 현실적으로 본다. 100달러. 약 13만 원. C. 짜장면 값만 돼도 당장 판다. 자, 지금 바로 댓글 달아주세요. 눈팅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베트남 친구들만큼 용감한지 아니면 겁쟁이 초보들인지 한번 봅시다. 아, 그리고 좋아요랑 구독 버튼 지금 당장 누르세요. 왜냐면 다음 파트에서 지원이가 한국의 고령 파이오니어를 노리는 치명적인 덫을 폭로할 거니까요. 노후 자금 다 날리기 싫으면 귀 쫑긋 세우세요. 여행 꿈을 꾸기 전에 오빠를 현실로 강제 소환해야겠네요. 베트남발 호재 뉴스를 악용해서 한국에서 덫을 놓는 나쁜 놈들이 있어요. 최근 저희 사이버 보안센터에서 카카오톡 단톡방들을 모니터링하다가 발견한 건데 기술에 약하지만 파이는 많이 가진 어르신들을 타겟으로 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아, 나 그거 들어본 것 같아. 내 사촌 누님이 며칠 전에 한배 파이 투자 협력 지금이라는 방에 초대됐다고 자랑하더라고. 베트남이 법을 열었으니까 베트남 파트너를 통해서 파이를 즉시 현금으로 바꿔주는 루트가 생겼다면서. 누님 거기다가 5천 파이 보내고 월 이자 20% 받으려던 거 내가 겨우 말렸어. 당장 뜯어말리셔야 해요. 그거 100% 사기입니다. 수법이 아주 교묘해요. 베트남의 법적 개방이라는 진짜 뉴스를 가져와서 현금화라는 가짜 스토리를 섞는 거죠. 그럴듯한 한국어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24단어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거나 기금 지갑으로 파일을 보내면 이자를 준다고 꼬셔요. 민호 오빠,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파이 지갑은 비수탁형, 넌 커스토 계열입니다. 비밀번호가 노출되거나 파일을 전송해버리면 블록체인에는 되돌리기 버튼이 없어요. 코어팀도 개인 못하고 한국 경찰도 손 못 씁니다. 블록체인 상에서는 익명 거래니까요. 너무 위험하네. 사촌 누님은 무슨 은행 예금인 줄 알고 문제 생기면 창구 가서 따지면 되는 줄 알더라고. 그럼 피거래소라면서 파일을 개당 100달러에 사준다는 웹사이트들은 뭐야? 전부 정보를 훔쳐가는 피싱 사이트예요. 황금률을 기억하세요?
폐쇄형 메인넷 기간이든 막 오픈 메인넷이 열린 직후든 절대로 낯선 링크에 비밀번호 구절을 입력하지 마세요. 오직 공식 파이 브라우저에서만 하세요. 5, 6년 모은 자산을 순간의 매도 욕심 때문에 날리지 마세요. 알았어. 무섭긴 진짜 무섭네. 근데 안전하게만 지키면 미래는 밝은 거지? 다시 베트남 얘기로 돌아가서 걔네가 파일을 널리 쓰면 우리 한국 사람한테 구체적으로 무슨 이득이 있어? 어마어마한 이득이죠. 관광 지도를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 다낭, 나트랑, 푸꾸옥 엄청 좋아하잖아요. 예전엔 달 때마다 은행 가서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가서 또 달러를 동으로 바꿨죠. 수수료 2번 나가고 환율 손해보고. 맞아. 여행 갔다 오면 남은 잔돈 처치 곤란이가 아까워 죽겠어. 하지만 2026년 파이 생태계가 두 나라를 연결하면요. 오빠는 그냥 폰만 들고 가면 돼요. 파이 지갑 열고 다낭 호텔에서 QR 찍고 10파이 결제. 해산물 먹고 QR 찍고 0.5파이 결제. 파이가 국경을 없애는 공용화폐가 되는 거예요. 환전 수수료도 없고 환율 바가지 쓸 일도 없죠. 와, 상상만 해도 짜릿하네. 그럼 반대 경우는? 마찬가지죠. 베트남 사람들 한국 화장품, 인삼, 가전제품 엄청 좋아해요. 예전엔 보따리상 통해서 비싸게 샀지만 이제 한국 기업들이 파이로 가격을 매겨놓으면 돼요. 하노이에 있는 고객이 서울에서 파는 화장품 세트를 파이로 3초 만에 결제하고 배송받는 거죠. 국경 없는 전자상 거래가 폭발할 거예요. 그때 파이를 많이 가진 사람이 글로벌 구매 권력을 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 뉴스가 한국인에게 황금 어장이 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이제야 눈이 번쩍 뜨인다. 파이의 가치는 원화로 얼마에 파느냐가 아니라 어디서든 무엇이든 살 수 있느냐에 있었어. 지금 원화로 몽땅 바꿔버리면 나중에 여행 가거나 물건 살 때 수수료 내면서 다시 환전해야 하는 구식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네. 파이를 쥐고 있는 게 바로 비즈니스 클래스 탑승권이었어. 지연아, 네 분석 들으니까 온몸이 뜨거워진다. 베트남 친구들한테 추월당하는 거 구경만 하거나 사기꾼한테 코 꿰일 순 없지. 그럼 지금 당장 서울 사는 진정한 파이오니어로서 내가 뭘 해야 해? 이론 말고 구체적인 행동 리스트 좀 줘봐. 좋아요. 종이 꺼내시거나 폰 메모장 켜세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생존 수칙 3가지입니다. 1. 비밀번호 철통 방어. 24단어 키를 어디에 저장했는지 확인하세요.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 이메일, 사진첩에 있다면 당장 지우세요. 종이에 적어서 금고에 넣으세요. 그리고 에어드랍 대박 준다는 문자나 링크에는 절대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마세요. 2. 노드 최적화. 한국은 인터넷 속도 세계 1위예요. 이 이점을 낭비하지 마세요. 노드 돌리시는 형님들 컴퓨터 사양 체크하시고 24시간 풀 가동하세요. 잘 때 끄지 마시고요. 안정적인 노드, 하이 어베일러빌리티는 나중에 폰 채굴보다 훨씬 큰 파이 보상을 줍니다. 한국을 가장 강력한 노드 요새로 만듭시다. 3. 내수 경제 활성화. 베트남 갈 때 기다리지 마세요. 오빠네 편의점, 친구네 치킨집, 지인의 카페에서부터 파이 결제를 시작하세요. 파이체인몰이나 파이맵스에 가게를 등록하세요. 한국 내수 생태계가 강해지면 오빠 손에 있는 파이 가치는 암시장 가격 신경 쓸 필요 없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접수 완료. 즉,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친구 꼬셔서 같이 결제받아라. 이거네. 오늘 저녁에 당장 우리 편의점 문 앞에 파이 받습니다 스티커 붙여야겠다. 아주 훌륭해요, 민호 오빠. 바로 그 정신이에요. 여러분, 오늘 베트남의 법적 행보 이야기는 누가 더 잘하나 비교하려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보기 위함이었어요. 웹3 시대에 아시아가 무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거대한 커뮤니티와 실용성을 무장한 오른팔이라면 한국은 최고의 기술 인프라와 자본력을 갖춘 왼팔입니다. 그렇지. 양손이 마주쳐야 큰 소리가 나는 법이니까. 맞아요. 베트남과 한국은 파이 네트워크를 오픈 메인넷으로 이끄는 아시아 드래곤 연합의 기관차가 될 겁니다. 헐값만 노리는 장사꾼들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파이를 넘기지 마세요. 조급함 때문에 여러분의 지위를 잃지 마세요. 2026년은 폭발의 해가 될 겁니다. 지갑 꽉 닫고 노드 빵빵하게 돌리고 현금 없는 국경 여행을 준비하세요. 듣기만 해도 귀가 호강하네. 오늘 우리 지원이가 꽉 막힌 내 머리를 뚫어줬어. 여러분, 아직도 안 누르셨어요? 좋아요 지금 당장 누르세요. 다음 핫한 뉴스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필수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은 베트남 여행 갈 때 파이 얼마나 챙겨갈 건지 적어주세요. 찬란한 오픈 메인넷 시대에 만납시다. 안녕! 안녕! 현명한 파이오니어가 됩시다.